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2학기 증권시장과 투자분석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할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조승모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개강이 됐죠. 코로나19 때문에 2년째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긋지긋한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예상으로는 이번 학기는 대면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아, 델타 변이 델타 변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죠? 뭐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는지. 하여튼 이게 뭐 치료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국산 백신도 나오고 해서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는 일단 시작은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나는 상당히 설레는데 여러분은 싫죠? 수업하기 싫죠? 벌써 또 개강이라니.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까지 석 달 반 남았다 이러고 이제 날짜를 세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할 그 강의 내용의 개요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제 강의 소개를 하고 나면, 투자의 기초라는 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게 될 텐데, 요거는 여러분이 금융 수업을 어디선가 들었다고 하면, 어디서든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기초적인 내용인데, 내가 수년간의 그 경험에 의하면, 학생들은 다들 그 중간고사가 끝나면 중간고사 때까지 배운 거 다 까먹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한 학기분 전체를 통째로 까먹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예전에 뭐, 그, 다른 과목에서 배웠죠? 이렇게 물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뭐 99%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선수 지식은 전부 다 복습해서 가르친다는 그러한 철학 하에 이렇게 이제 다른 과목에서 들었을 법한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복습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기초 저 부분은 뭐 그 양이 얼마 안 돼요. 금방 끝날 것 같고 저게 끝나고 나면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다룰 텐데 저게 이제 중간고사 직전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자산의 묶음, 자산의 다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 5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주식 10주를 갖고 있고 뭐 등등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때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거는 투자를 할 때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고 분산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저게 이 중간고사 직전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다 보고 나면 주식과 채권의 가치평가, 그 다음에 파생상품의 가치평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그냥 자산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추상적으로 다뤘던 거를 구체적인 상품별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그 금융 자산은 크게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각각 다뤄보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 중간고사 이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의 내용은 중간고사 이전 내용하고는 조금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 했던 내용을 다 까먹더라도 이 중간고사 이후의 내용을 배우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쳐서 별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말고사를 통해서 만회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러한 기회가 기말고사에서 제공이 될 겁니다. 요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중에서 그 강의 소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소개를 하는데 강의 자체에 대한 소개
이전에 나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해볼게요. 요게 이제 내 그 블로그야, 블로그. 내 개인 블로그인데 블로그 주소가 상당히 이 스펠링 틀리기가 쉬워요. financialeconomics.tstory.com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학문 분야의 이름을 영어로 스펠링 틀리지 않고 쓸 수 있어야 내 블로그에 접속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장애물이 놔져 있는 그러한 주소가 되겠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나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뭐 내가 가르치면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올려놨어요. 장난스럽게 써놓은 것도 있고 진지하게 써놓은 것도 있고 여러분 취업 관련해서 써놓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들어와서 한번 좀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이게 내 블로그거든요. 블로그인데 자. 이건가? 아닌데. 상호작용. 여기 있네. 예. 요렇게 내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면 블로그에서 여기 프로필이라는 게 보이죠? 프로필 깜빡깜빡거리는 내 사진 바로 밑에 보면 이 프로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봐요. 누르면 프로필이 나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뭐 이런 걸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자, 내 이름은 조승모고 내 이름 모르고 이 수업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학생은 없겠죠, 그죠? 내 이름 조승모고 1978년생이야. 78년생이어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아니고 삼촌뻘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78년생이기 때문에 대학에 97학번이거든요. 97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여러분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2000년생 내외지 2000년 내외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2000년이나 2001년이나 1999년이나 뭐 한 그 무렵에 태어난 학생들이고 뭐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은 뭐 한두 살 정도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대학 때 다닐 때 태어난 학생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삼촌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고향이 대구고 고등학교까지는 대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대구 달성고등학교 졸업한 걸로 돼 있죠. 돼 있고 1997년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재물원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박사학위 받자마자 1년 동안 경북대학교 경영학부에서 초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2012년부터 영남대학교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영남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브리타임이 학생들 사이에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학생 커뮤니티가 되었지만 옛날에 보면은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옛날에 학생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별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거기 보면은 조승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새로 오셨는데 어떤 분이세요? 뭐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올렸는데 어떤 학생이 답을 달기를 경대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경북대에 계실 때 개빡셨다 뭐 이렇게 그런 걸 답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영남대 와가지고 폐강된 적 있어요. 지금은 폐강될 만큼 지금도 폐강된 거 있어. 지난 학기 사회과학과 수학 폐강됐었는데 그 신임 교수들이 이제 하는 그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학생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과대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이런 걸 어필하고 싶잖아. 근데 신임 처음 교수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너무 쉽거든. 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건데 학생들도 당연히 요 정도는 알고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북대에서 1년 가르치는 동안에는 내가 수학을 되게 많이 썼어요. 모든 게 다 수학이었어. 처음 수학으로 시작해서 수학으로 끝나는 그런 강의를 했었거든요. 웬만하면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이런 거였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영남대에 와가지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한번 폐강이 되고 나서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수학을 점점 드러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전공 과목에서는 수학을 안 써요. 산수는 써. 더하기 빼기 이런 거는 쓰는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건 쓰는데 미분 적분은 전공에서 완전히 드러냈어요. 근데 통계는 드러낼 수가 없었어. 확률 통계는 드러낼 수가 없는 게 이론 자체가 시작부터 확률 통계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이 금융이기 때문에 확률 통계는 드러낼 수가 없었고 대신에 이제 확률 통계 부분은 계산기로 계산해서 그 해결하는 형태로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이나 이제 확률 통계 개념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이 외워가지고 뭐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기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그러한 계산을 다 할 거고 할 거기 때문에 뭐 별로 크게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뭐 내 전공 수업은 전부 다 그 미분적 부분은 등장하지 않고 통계가 등장하는 경우에 확률 통계 개념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확률 통계를 이제 전자계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마저도 이제 학생들이 뭐 수식 같은 거 외우기가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그 시험 같은 경우에 그 온라인 오픈북 시험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내가 처음에 영남대학교 왔을 때,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뭐 아주 뭐 말랑말랑한 쉬운 내용을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그다음에 뭐 군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병장으로 복무를 했고 그 영한 한영 통역 번역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KF-16 지금 KF-16 있잖아요. 로키드 마틴사에서 제작한 F-16 전투기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할 때 도입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KF-16이라고 부르죠. 그 KF-16을 도입할 때 로키드 마틴사하고 우리나라의 그 실무자들 사이에 방산 비리 문제 그런 거를 그 수사할 때 그 아무래도 이제 외국 기업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서나 그다음에 이 문서 같은 거 주고 받은 거나 뭐 이런 게 다 영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투입이 돼서 그 수사에 참여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뭐 더 깊은 거는 이야기하면은 국가 기밀이니까 안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갔다 왔고, 그다음에 뭐 논문들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있고, 책이 이렇게 있어요. 요 내 저서라고 써놓은 책들 중에서 우리 교재가 있어.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스크롤 이 뭐라 그러냐 메뉴 바를 쭉 올리다 보면 이 내가 쓴 책들을 이제 배너의 형태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요 배너를 책 그 표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 요 배너를 누르면 출판사로 바로 연결이 돼서 이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책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책을 처음 쓴 거는 2011년에 현대투자론 입문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요거는 경북대 경영학과에서 그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첫 학기에 가르쳤던 내용, 그죠? 첫 학기에 가르쳤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책으로 쓴 거야. 근데 이게 보면은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책이긴 한데 요거 처음 낼 당시에는 그 일반적인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했어요. 한국학술정보라는 요 출판사가 학술 서적을 그 전문으로 그 출판해주는 그런 출판사거든요. 근데 요게 내 첫 책이잖아. 첫 책이기 때문에 나는 그전에는 전력이 없어. 내가 이제 이 책을 썼을 때 이 책이 잘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를 판단하는 거는 순전히 요 책 내용이라던가 뭐 하여튼 그런 거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그 출판사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뭐 출판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출판을 했는데 출판하고 나서 안 팔려. 학생들이 책을 안 사는 거죠. 아니 영남대학교 오니까 이제 과목도 폐강되고 그죠? 학생들이 빡센 교수다 이래가지고 뭐
폐강되고 책이 안 팔리고 어, 영남대학교 와가지고 요거를 주교재로 해가지고 강의를 해보니까 아무도 책을 안 갖고 있어, 학생들이.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가 책이 눈에 띄어가지고 누가 책 갖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책을 기특하다 이러고 책 표지를 탁 넘겨보면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장이 딱 찍혀 있어. 그래서 자기 돈 내고 안 사는 거지.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소장본 빌려가지고 이제 수업에 갖고 들어오고 뭐 이런 정도 실정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책 찍어낸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딱 넘었죠. 그죠? 2011년에 찍었으니까 출판했으니까 2020년이 만 10년 차고 그죠? 지금 11년 차 들어섰는데 아직까지 인쇄를 못 받았어. 그 계약 조건에 의하면 300부 이상 팔려야 인쇄를 주는 걸로 계약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10년 동안 300부를 못 팔았어. 학생들이 워낙에 책을 안 사죠. 책도 안 사고 뭐 책 내용 자체도 이제 수식 막 나오고 이러니까 다들 싫어하고 뭐 그래서 그러고 나서부터는 내 책을 출판해주겠다는 출판사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보면 두 번째 책이 그 선물과 옵션의 수리적 이해, 이것도 좀 이름이 들어 보이죠, 그죠? 이게 대학원에서 쓰는 책인데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일반 출판사들이 책을 안 찍어줬어. 그러니까 이 책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 퇴짜 맞고 안 팔리는 책이라고. 그리고 출판업계에 소문이 났나 봐요. 현대투자론 입문 찍어주니까 안 팔린다.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출판사가 손해지. 그 일반 출판사들이 어떻게 출판을 하느냐면 한 번 출판을 할 때 그 요즘에는 5,000부까지 안 찍어내나? 하여튼 베스트셀러나 뭐 이런 거 되면 5,000부나 10,000부를 한꺼번에 찍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오프라인 서점에 쭉 깔아놔놓고 팔거든요. 그걸 1쇄라 그래. 1쇄. 한 번 출판할 때 한 번에 인쇄하는 그 뭐라 그러나 그 1차 인쇄분 뭐 이런 뜻이에요. 그 1쇄라는 게. 그 판하고 달라. 1판, 2판 이런 거는 책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1판 처음 썼을 때 판자 1판 이런 거 안 붙어 있는 게 그게 1판이야. 처음 책을 냈을 때 내 책들은 다 1판이에요. 처음 책을 만들었을 때에 출판했을 때 그 형태가 1판이고 그거를 개정해가지고 나오면 2판이 되고 2판을 또 개정하면 3판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용이 바뀌는 거고 내용은 바뀌지 않는데 이 책을 출판을 할 때 한 번에 인쇄해내는 그 차수 그거를 쇄라 그래, 쇄. 그래서 보통 1쇄를 찍을 때 옛날에는 뭐 10,000부씩 찍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5,000부로 줄었고 학술서적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찍어봐야 한 1,000부 정도 찍는 것 같아요. 찍어 놔놓고 그거를 이제 파는 건데 안 팔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100% 출판사가 출판 비용을 회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나는 거죠. 그죠? 안 팔려서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내 책은 저게 1쇄가 몇 부를 찍어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300부도 안 팔렸어. 안 팔려가지고 아직도 내가 저 책 쓴 대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안 팔리는데 그러고 나니까 출판사들이 내 책을 안 찍어줘서 두 번째 책인 저 선물과 옵션의 수리적 이해 저거부터는 POD 도서로 POD 출판의 형태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나온 내 책들은 전부 다 POD 형태. POD가 뭐냐면 프린트 온 디맨드야. 주문이 들어오면 책 한 권 제작해가지고 보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 교재 공학용 계산기로 배우는 증권시장과 투자분석 요 책을 주문을 하면 그때서야 출판사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 부를 주문을 했다 그러면 그 한 부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한테 배송해주는 그런 형태로 출판을 한 게 POD 도서, POD 출판이에요. 프린트 온 디맨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는 재고 걱정을 안 해도 되죠. 재고 걱정 없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찍어서 보내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대신 어떻게 돼요? 오프라인에서 살 수가 없어. 오프라인 서점에 있으려면 미리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미리 책을 찍어가지고 오프라인 서점에다가 이렇게 쭉 뿌려놔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비롯해서 2011년 이후에 나온 내 책들은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어. 출판사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요 온라인 서점들 있죠. 뭐 교보문고나 예스24나 알라딘이나 뭐 이런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주문을 하면 그게 출판사로 전달이 돼서 출판사가 한 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배송해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주문이 별로 없을 때 여러분이 책을 주문을 하게 되면 오늘 주문하면 오늘 제작해가지고 내일 배송해 주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수강생 수가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분반이 3개인데 세 분반 합쳐가지고 한 240, 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40, 50명이 뭐 한꺼번에 주문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문을 해놔놓고 한참 뒤에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출판사의 이 공식 사이트의 안내에 의하면 최장 그 평일 기준, 비즈니스 데이, 그죠? 영업일 기준으로 열흘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말 끼면은 2주죠, 2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문을 하면 2주 후에 받게 되는 최악의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요. 이 POD 도서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내가 매 학기 매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도 꼭 중간고사 전 책 안 사고 버티다가 중간고사 직전에 문의 메일이 와. 교수님 책 주문을 했는데 안 와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죠? 난 분명히 안내를 했어.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안내를 하면서 책 미리 사야 돼. 미리 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있다가, 그죠? 중간고사 직전에, 한 주 전에, 심지어 중간고사 시작하는 그 시점에 내일 모레 시험인데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중간고사 끝나고 책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오픈북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 자체가 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몇 페이지 몇째 쪽에 몇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뭐 몇 다시 몇을 봐라. 그 그림을 해석하자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 푸는 거죠. 책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사야 된다. 미리미리 사야 된다. 심지어 이게 오프라인에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문의를 하는 학생이 있어.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매일 나한테 띡 보내가지고 교수님 군내 서점에 책이 없다는데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죠? 미리미리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뭐 정급하면 중고라도 구해. 우리 에브리타임에 보면 내 책 중고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학생들이 나는 이게 되게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은 뭐 이렇게 한번 강의 듣고 나면 쓸데없는 책이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뭐 중고로 많이 파는데 많이 돌아다니니까 중고 거래를 해서라도 구하세요. 그러니까 새 책을 사기 싫으면 중고 책을 뭐 구해가지고 수업에 임하는 것도 괜찮아. 괜찮은데 중고 책은 나 같으면 중고 책은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없을 수 있잖아. 그죠? 공부하다 보니까 내일 모레가 보통 여러분도 공부를 미리 잘 안 하잖아. 그죠? 시험 치기 뭐 한 하루 이틀 전에 공부하는데 보다 보니까 중요한 페이지 몇 페이지가 찢어지고 없어. 그죠? 뭐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답이라고 연습 문제 답 같은 거 달아놨는데 오예 나는 이제 문제 안 풀어봐도 답 안다 이러고 막 했는데 그 답이 맞다는 보장이 어딨어. 그죠? 그러니까 새 책 사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책을 더럽혀가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소장하는 게 좋아요. 좋아. 몰라. 뭐 가치관이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그죠? 나는 책은 중고로 잘 안 팔게 되는데. 중고로도 잘 안 사고 중고로도 안 팔고 책이 이제 절판된 경우에 시중에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중고를 사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글쎄 하여튼 뭐 중고든 새 책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교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도 복습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동영상 새로 보는 것보다는 책을 보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내용은 책 내용이나 동영상 내용이나 같지만 물론 이제 동영상 하면서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을 그 약간 보충해 놓은 것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책을 펼쳐놔 놓고 강의를 들으면서 보충할 내용도 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미리미리 책을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미리미리 적을 거 책에다가 메모해놔 놓고 노트 해놔 놓고 이게 쭉 한 다음에 시험 칠 때도 오픈북 해가지고 시험 보면은 되는데 그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가 시험 하루 전날 주문해가지고 결국 시험 끝나고 배송 받게 돼서 중간고사 빵점 맞고 뭐 이런 있어. 매 학기 있어. 매 학기 있으니까 제발 그런 그 불행한 경우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상은 뭐 강의 우수 교수상 2번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교수법 연구 관련해서 연구수상 1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가 굉장히 진지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상을 받을 정도로 극한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은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옛날 방식이 최고다라고 판단해서 지금은 이제 다 접었어요. 옛날에는 뭐 학생들 수업 참여를 시키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사탕도 나눠줘 보고 뭐 이렇게 그 수업 참여 카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도장도 찍어줘 보고 사인도 해줘 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아무 별 효과가 없어.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폐강을 가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 딴 수업 들으면 뭐 이렇게 뭐 힘들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한 학기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으면은 뭐 출석 다 되고 시험 잘 보면은 점수 잘 나오고 이런데 뭐 수업 참여해야 되고 사인을 해주고 도장을 찍어줘 복잡하게 뭐 그러니까 아우 귀찮아 이러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효과도 의문이고 그죠?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하나씩 하나씩 접다 보니까 다시 이제 19세기적인 주입식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혁신적인 뭔가 시도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그 수업 참여를 바란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뭐 그 수업을 운영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그냥 100% 일방향, 그죠? 내가 강의하고 여러분이 듣는 일방향. 나는 화자, 여러분은 청자 이렇게 그러한 주입식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요렇게가 내 소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수업 듣는 학생 중에서 외국 학생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밑에 더 내려오면 이제 영어로도 이렇게 소개가 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본 정보 제일 밑에 그러니까 학력 바로 위에 보면은 그 인큐믹스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난 인큐믹스 지도 교수거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큐믹스 학생들 못 본 지가 지금 2년째인데 인큐믹스 지도 교수라고 이렇게 해놔놓으면 학생들이 간혹 이제 그러한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큐믹스 학생들한테 점수를 부당하게 더 잘 줄 것 같다. 뭐 이런 그 좀 말도 안 되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인큐믹스 학생들도 나한테서 F도 많이 맞고 뭐 안 좋은 점수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는 이 그 시험을 볼 때 100% 주관식 시험을 보거든요. 100% 주관식 시험을 봤었는데 그래서 그 주관식 시험을 채점을 할 때는 풀이 과정과 정답이 모두 다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하는 형태로 모범 답안도 미리 만들어 놔놓고 그 모범 답안하고 일치하고 값도 똑같이 나와야 정답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에도 틀리면 그냥 이제 오답으로 처리하고 요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봐주고 이런 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을 뿐더러 채점을 할 때 뭐 학생들 이름이나 뭐 학번이나 뭐 이런 거 보고 채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큐믹스 학생들도 나한테 뭐 판판이 깨지고 뭐 하여튼 하등 별 못 받아요.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2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2년 동안은 지금 그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험은 내가 채점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채점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봐주고 이런 게 전혀 개입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거나 하지는 말고 그다음에 이 그 학점 등급 부여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 수업 소개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후하게 주기는 하는데 굉장히 엄격하고 이제 정확하게 등급 부여를 하기 때문에 수정이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역사상 수정해 준 경우가 없는 것 같아. 등급이 바뀐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깐깐하게 하니까 안심하고 수업을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거는 내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러니까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그게 다예요. 뭐 하여튼 그렇고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내가 나에 대한 소개가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나에 대한 소개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면 이 강의는 강의 뭐 소개하기 전에 강의 소개 영상이 있어요, 그죠? 우리 그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그 링크가 걸려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수업 지금 신청하기 전에 이 강의 소개 영상을 다들 한 번 이상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보는 걸로 봅시다. 보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은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소개를 해볼게. 자, 수업 목표는 포트폴리오 이론과 주식 채권 파생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실질적인 계산을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다뤄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수업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 좀 치워보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중간고사 이전에 배울 핵심 내용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주식, 채권, 파생 상품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개념뿐만 아니라 그 계산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계산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네, 대뇌가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기억을 할 거예요. 손가락이 기억을 하고, 간뇌, 뭐, 소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습관 같은 걸 관장하는 그런 부분이
이 수업 내용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자전거를 배운다라고 하면 자전거 처음 배울 때는 대뇌로 생각하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해야지. 균형 잡으려면 요렇게 해야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지만 일단 정확하게 다 익히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머릿속으로 생각 안 하죠. 그냥 자동으로 타잖아. 자동으로 타잖아. 그죠? 그리고 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더라도 그 기억이 몸이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이 자전거를 계속 타잖아요. 탈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강의는 계산기 막 두들기고 계산을 해봐가지고 이 지식으로서 여러분의 그 대뇌가 이 지식으로서 요 개념들을 기억하고 있는 걸 바라지 않아. 왜냐면 여러분은 이번 학기가 끝나고 나면 이런 걸 리셋해가지고 다 지워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기 막 두들기고 했던 그 손가락 끝, 그리고 여러분의 뭐 손의 간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습관과 이 그 운동 능력을 관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이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식, 채권, 파생 상품에 대해서 다룬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파생 상품의 이해라고 그 1학기 때 과목이 있죠. 그 과목을 들은 사람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 단 기억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기억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라는 과목은 이제 파생상품을 한 학기 동안에 좀 이제 깊이 있게 다루는 거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는 그 파생상품은 전체 수업 내용에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만 축약해가지고 배우는데, 대신에 이제 이 방점이 계산에 방점이 있어요. 계산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를 들었던 학생들 중에 이제 손가락뿐만 아니라 대뇌가 그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파생상품 파트에 가면 좀 이제 유리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의 기억이 이걸 배울 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겪은 바의 학생들은 중간고사가 끝나면 그 전까지 거 다 리셋해서 까먹고 기말고사 끝나면 한 학기 통째로 다 까먹는 그런 학생들이 99.999%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학기 그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를 듣지 않은 학생들이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데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를 들은 학생하고 나는 듣지 않은 학생인데 들은 학생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게 경쟁이 될까라는 걱정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난 학기에 뭘 배웠는지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면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번 학기에 이 수업을 들은 학생이 다음 학기에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를 들으면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 학기에 좀 뭐 수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역시 이번 학기가 끝나면 여러분 다 까먹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파생상품 계산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장 유명하게 등장하는 그 공식이 뒤에 이제 다루겠지만 블랙숄즈 모형이라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할 텐데 파생금융상품의 이해에서도 그 모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해가지고 이제 몸에 잘 익혀져 있는 학생들은 이 파생상품 파트, 우리 수업에서 이 파생상품 다루는 파트에 가면 이 몸이 기억하는데 이러고 이제 좀 유리하게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글쎄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내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를 들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약간의 이제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뭐 부담, 그러니까 겁내지 않아도 돼. 나의 경쟁자들은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인데 그 친구들이랑 경쟁이 될까? 충분히 된다. 왜냐면 리셋을 다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100% 주입식 강의. 100% 주입식 강의. 나 혼자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듣고 이해하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이제 강의 소개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미적분학을 사용하지 않아요. 미적분학을 사용을 하지 않아. 왜? 사용하는 순간 폐강될 거기 때문에.
10년 전에 이제 깨달은 10년 전부터 이제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미적분은 내 전공 수업에는 미적분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블랙쇼즈 모형 공식에 보면 이제 적분 기호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거는 이제 함수의 형태를 정의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직접 적분을 해봐라 뭐 이런 거는 전혀 요구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수의 형태로 그러니까 적분의 형태로 그 함수가 정의되어 있더라도 그거를 여러분이 손으로 계산하지 않아. 계산기에 그 함수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장된 그 함수를 이용해서 그 계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미적분학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형태상 이제 인테그랄이 하나 등장할 뿐이지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미적분학을 뭐 미분을 하라 적분을 하라 이런 건 전혀 등장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통계학의 개념 또한 거의 배제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통계학과 확률과 통계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률과 통계의 기본 개념은 알긴 알아야 돼.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해가지고 직접 계산을 하고 뭐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고 그 개념도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칙연산의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거의 등장하지 않고 그 다운그레이드 시킨 그놈도 그러한 개념들도 전부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사용하는 실질적인 수학은 사칙연산이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계산이 될 거고 그나마도 전부 계산기가 해줄 거기 때문에 계산기에 입력만 정확하게 하고 답만 제대로 쓸 수 있으면 수업을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강의 내용은 최소한 2번 이상 반복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론이 뭐냐면 학생들의 이 그 기억력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도 까먹고 딴소리를 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 단적으로 내가 그 느꼈던 게 그 몇 년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연습 문제에 대해서는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하거든. 연습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각 장 끝나고 나서 뒤에 연습 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예제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 그래서 앞에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수업 중에 풀었던 예제들을 풀 줄 알면 거의 뭐 뒤에 연습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답지도 안 만들었고 여러분들한테 답을 안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주고 여러분이 직접 진짜로 연습을 해보라고 해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맞춰봐. 지금 이제 뭐 에브리타임이라던가 카톡이라던가 그죠?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에브리타임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내 이름을 검색을 해봐. 아니면 이 과목을 검색을 해보면 뭐 오픈 채팅을 만듭니다. 뭐 그러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직전에 뭐 증시2 오픈 채팅 뭐 이러고 뭐 그런 게 떠 있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푼 사람들이 서로 이제 답을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뭐 별 큰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맞춰보려면 그런 형태로 맞춰볼 수도 있지만 워낙에 이 예제하고 비슷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들은 학생들은 본인이 문제를 풀었으면 그게 답이 맞다고 그냥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직전에 오프라인 수업 하던 시절에 그죠?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연습 문제 답안지를 갖고 있지 않고 나한테 연습 문제에 관련해서는 질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부터 질문해라. 마지막 시간이니까 시험 직전에 마지막 시간이니까 질문을 하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연습 문제 해답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 방금 이야기했는데 안 듣고 휘발 들어도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반대쪽 귀로 나오고 막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최소한 2번. 많이 설명하는 경우에는 뭐 3번, 4번 설명할 수도 있어. 그래서 최소한 2번 이상 반복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서 내가 기억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세뇌를 시킬 거야. 세뇌를 시킬 거예요. 세뇌를 시키겠다는 기분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게 내가 10년 동안 깨달은 거야.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보면 와, 저 친구들 뭐 끄덕끄덕 하고 있어도 모른다. 방금 이야기한 것도 방금 이야기한 거를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손 번쩍 들고 막 질문하고 이런
그렇기 때문에 세뇌만이 답이다라고 판단해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부담이 없어. 똑같은 걸 반복을 하려면 일단 분량이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 추려가지고 다른 수업에 비해서 분량이 적은 분량 가지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수업 들어보면은 이게 적습니까? 이런 학생들도 있어. 이게 분량이 적다고요? 뭐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분량이 적어. 분량이 적기 때문에 2번 이상 반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여러분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전혀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뭐 이해를 한 것도 아닌데 광고를 한 10년을 똑같은 광고를 들으면 문득 그죠? 그 광고의 첫머리만 들으면 뒤쪽에 어떤 문구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막 줄줄줄 같이 막 따라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게 세뇌야, 세뇌. 내가 목표로 하는 그 교육의 목표는 세뇌거든. 지식을 두뇌에 새긴다. 지식을 간뇌와 소뇌에 새긴다. 그래서 여러분 손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트릭만 하나, 그러니까 뭔가 이 키워드만 하나 탁 던지면 자동적으로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의 목표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강의 분량을 줄이더라도 뭐 2번까지는 반복을 할 수가 있는데 무한정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계가 있긴 한데 어쨌든 나의 그 강의 그 방식의 목표는 적은 분량, 핵심적인 적은 분량을 추려내가지고 그거를 반복해서 머릿속에 새겨놓는 거. 그 다음에 막 계산 막 하고 두드리고 해가지고 손이 기억하는 거. 이런 거를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그 오픈북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기억을 굳이 이제 기억하려고 안 하겠지만 블랙숄즈 모형이라는 게 이제 상경계열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수식이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책 미리 산 학생들은 책 한번 넘겨봐요. 블랙숄즈 모형 이렇게 딱 넘겨보면 포스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공식이거든. 여러분이 학부생 신분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복잡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 장식용으로 썼었어. 우리 집 현관 문 딱 들어서면 칠판을 이제 조그만 거 이제 그 화이트보드를 하나 붙여놨었는데 거기에 이제 블랙숄즈 모형 이러면서 막 휘갈겨 놓으면 뭐 택배 아저씨 그다음에 배달하러 온 아저씨 뭐 아니면 그 세탁소 아저씨 세탁물 받으러 오거나 갖다 주러 온 아저씨들이 보고 깜짝 놀리지. 그러면서 갑자기 위압감을 느끼고 그죠? 뭐 하시는 분이면서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이 경제금융학부 소개, 학과 소개 영상을 만들면서 이걸 이용을 했더라고. 그죠? 화이트보드에 어떤 학생이 블랙숄즈 모형 공식을 막 휘갈겨 적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학과 홍보에다가 이제 넣어놨던데 그럴 정도로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공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그거 기억하는 것도 학생들이 부담될까봐 이제 오픈북 시험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분이 직접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지만 옛날에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그 클로즈드 북 시험 볼 때 오픈북 아니고 클로즈드 북 시험을 볼 때는 학생들이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그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학생들이 막 연습장 예전에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같은 거 볼 때 보면 연습장에다가 똑같은 영어 단어 막 여러 번 적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외웠다고요. 외우고 나면 물론 외우는 팁은 이번 학기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나는 외우는 팁은 가르쳐줘서 어떻게 기억을 하면은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주긴 하는데 그 트릭을 바탕으로 해서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막 뭐 한 두세 페이지 막 이렇게 똑같은 공식을 막 적어요. 적고 나면 학기가 끝나고 나서 내용 다 까먹어도 자고 있는 학생한테 쿡 찔러가지고 블랙숄즈 적어봐 이러면 블랙숄즈 막 갈겨가지고 쓴다고. 그게 바로 대뇌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그죠?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까먹지 않는 것처럼. 그죠? 그런 게 나의 목표야. 그래서 그 지식을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 이름 같은 거 기억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대뇌에다가 새기는 그러니까 세뇌의 형태로 강의를 하는 게 목표고 그다음에 그런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식 같은 경우에는 손이 기억하도록, 몸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이나 문제풀이 같은 뭐 이런 학생들의 수업 참여는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 요구할 수도 없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요구하지 않았었어. 예전에 내가 이제 그 앞에 내 소개를 하면서 그 써놓은 거 보면은 뭐 강의 우수 교수상 뭐 2번 받고 막 했잖아요. 그때는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어. 나와가지고 문제 풀어가지고 내가 문제를 내 칠판에다가 문제를 써놔놓고 문제 풀어가지고 문제 맞추면 10점 주고 뭐 문제 틀리면 벌칙 해가지고 춤추거나 노래 부르거나 뭐 이런 거 시켰거든. 시키고 누가 풀다가 못 풀었는데 시간 내에 못 풀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은 남았는데 도저히 못 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칙을 받겠다 이렇게 선택한 학생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이제 이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뭐 5점을 준다라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방식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하면은 치열해가지고 뭐 그 중간고사 100점이고 기말고사 100점인데 수업 참여 점수로 뭐 150점 따가는 학생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서로 하려고 막 저요 그리고 막 손 막 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거든. 근데 수업 규모가 작아. 그렇게 했더니만 학생 수가 매년 줄어서 왜 학생 수가 계속 줄나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와, 이 과목 하나 들으면 다른 과목 3과목 듣는 정도의 부담이 있대. 어떤 부담이 있냐 그러면 항상 긴장해야 되고, 그죠? 언제 이 문제가 나올지, 언제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남들하고 이 무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수업 참여 점수를 쟁취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퀴즈로 대체를 했더니 뭐 다들 백지를 내두만 우여곡절이 많아. 내 블로그에 찾아보면 뭐 그런 내가 왜 이 수업 참여를 학생들한테 요구하지 않게 됐는지 이런 걸 이제 주저리주저리 써놓은 게 있는데 뭔 짓을 해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업 참여를 하고 싶지 않은 편법을 개발을 하고 뭐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면 아예 내 수업에 안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폐강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점점 줄이다가 아예 없애가지고 지금은 뭐 질의응답이나 문제풀이 같은 학생 참여는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내 강의를 잘 듣기만 들으면 돼. 잘 듣기만 들으면 돼요.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를 할 거예요. 우와, 갑자기 엄청난 뭐가 막 나오죠. 이게 계산기야. 계산기. 추천하는 공학용 계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를 사야 돼요. 이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있어야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얼굴 좀 치웁시다. 자, 추천하는 공학용 계산기, 뭐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공학용 계산기는 이것 중에 하나야. 카시오 FX 570ES, 570ES 플러스, 570ES 플러스 세컨 에디션. 그 다음에 991ES, 991ES 플러스, 991ES 플러스 세컨 에디션. 그 다음에 570EX, 991EX. 여기까지가 일본 카시오사에서 만든 공학용 계산기고, 그 다음에 국산으로는 유니원 UC600E, 유니원 UC800X 요런 모델이 있는데 요 놈들 중에 하나를 사면 돼요. 요 놈들 중에 하나를 사야 돼. 이거 말고 뭐 딴 거 내가 찾아본 바로는 이거하고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다른 계산기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회사나 뭐 다른 계산기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요 모델들 여기 내가 적어놓은 요 모델들 중에 하나를 반드시 사야 수업을 따라가는데도 지장이 없고 시험을 보는데도 지장이 없을 거야. 우리는 이 중에서 FX2의 이름 FX570ES 플러스 모델을 기준으로 강의를 할 거야. 이 수업에 이 화면에 등장을 시킬 거거든. 화면에 등장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요 계산기 이게 FX570ES 플러스 계산기거든요. 그래서 FX570ES하고 ES 플러스하고의 차이는 키에 보면 기능이 몇 개가 더 들어간 게 플러스고 기능이 좀 몇 개가 빠져 있는 게 이제 570ES고, 근데 570ES는 아마 단종돼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없을 거고 570ES 플러스가 얼마 전까지 이제 주력이었다가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FX570ES 플러스 세컨 에디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는 기능은 다 똑같은데 요 색깔이 회색이 아니라 계산기 색깔이 회색이 아니라 까만색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 디자인이 이 버튼하고 요런 거 그다음에 외형이 약간 바뀌었어. 근데 키 배열이라던가 각 키가 갖는 기능이라던가 뭐 이런 건 다 똑같아. 프로세스도 다 똑같고 그다음에 이게 워낙에 베스트셀러 모델이어 가지고 이제 짝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기능이 하나 좀 더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세컨 에디션으로 새로 나왔고, 그 다음에 991 모델들은 570 모델들하고 똑같은데 여기 그 위에 카시오라는 지금 요 에뮬레이터 위에 보면은 요 카시오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570 모델들은 그냥 건전지로만 작동을 하는 거고 991 모델들은 기능은 완전히 똑같은데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어가지고 건전지도 더 작은 게 들어가, 납작한 거. 그래서 더 가볍고 뭐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죠? 배터리를 갈지 않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570ES나 뭐 991ES나 무게 차이가 별로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991ES는 AAA형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고 570ES, 570 모델들은, 그 다음에 991 모델들은 태양광 패널하고 이제 납작한 건전지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전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능상으로는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사도 돼요. 가격은 570 모델들이 대체로 더 싸요. 한 몇천 원 더 싼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991 EX, 570 EX, 그래서 ES가 아니라 EX라고 돼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놈들보다 약간 이제 상위 모델이거든요. 기능 같은 걸 좀 더 추가하고 보강하고 해가지고 만든 건데, 사용법이 약간 달라. 사용법이 약간 달라서 우리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기능들을 다 포괄하고 있긴 한데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눌러야 되는 키 배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요. 달라서 EX 모델들은 사도 되는데, 여기 나열한 그 계산기들 중에는 EX가 붙어 있는 570, 991 모델들이 제일 좋은 것들이거든. 가격도 제일 비싸고. 근데 기능은 우리가 수업 중에 다루고 있는 이 기능을 다 갖고 있긴 한데 사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요 모델들을 살 학생들은 좀 그 매뉴얼 같은 걸 좀 보면서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을 요 계산기로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 그러한 불편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니원 UC600E, 유니원 UC800X 이거는 국산인데 카피 카피야.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카피고 나쁘게 말하면 짝퉁이죠. 그래서 UC600E는 그죠? ES 모델들을 카피한 거고 ES 모델들, ES 플러스, 그죠? ES 플러스를 카피한 게 UC600E고 UC800X는 EX 모델들을 카피를 한 거예요. 근데 UC600E와 UC800X는 둘 다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어. 태양광 패널들이 붙어 있고, 기능은 그 카시오 FX 570 ES 플러스, 그 다음에 카시오 FX 570 EX 하고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 일부 살짝 빠진, 그러니까 UC600E는 570 ES 플러스하고 기능상 동일하고 빠진 기능이 없는데 UC800X 저거는 570 EX, 991 EX를 카피하면서 일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기능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한 건데,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는 기능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서, 카피본이기 때문에 일제인 카시오사에서 만든 저것들보다는, 확실히 엄청 싸요. 엄청 싸서, 뭐, 엄청 그래봐야 뭐, 그, FX 570 ES 플러스 세컨 에디션이 보통 한 15,000원 내외거든요. 그래서 뭐, 최저가로 사면은 뭐, 13,000원 이렇게 살 수 있고, 뭐, 비싸게 사면은 뭐 2만 원 가까이 주고 살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유니원 UC600E는 내가 검색해 본 바로는 인터넷 최저가가 10,000원이야. 만 원이고 UC800X는 그거보다 약간 더 비싸고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시오사에서 만든 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똑같은데 이제 하드웨어가 좀 차이가 나요. UC600E 유니원에서 만든 것들은 하드웨어는 좀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아요. 칩이 좀 더 빠른 게 들어가 있고, 이제 메모리가 좀 더 크고, 뭐 이렇게 카피를 하면서 이제 좀 더 확장해가지고 카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거의 그 카시오 모델들하고 거의 똑같은데, 간혹 끝자리가 약간 다르게 나온다거나, 요런 이제 좀 차이는 있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아니고, 우리 요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기능들은 전부 다 갖고 있는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기들 중에 하나를 사면 수업을 다 듣고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뭐 매뉴얼 보기도 귀찮다. 나는 수업 시간에 그 수업 진행하는 이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하고 똑같이
그 키를 눌러보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FX 570 ES 플러스 세컨 에디션, 그다음에 FX 991 ES 플러스 세컨 에디션 요 둘 중에 하나를 사면 수업에서 이제 누르는 키하고 똑같은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따라오는데 아주 편안하게 따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세컨 에디션 말고 뭐 중고를 구입한다거나 뭐 그 공대생들은 이거 다 갖고 있거든. 공대생들은 전국의 어느 공대든 간에 FX 570 ES 플러스나 플러스 세컨 에디션이나 뭐 이런 요 둘 중에 하나는 그 전체 공동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대생들 중에 이제 그 뭐 공대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필요 없다고 그냥 물려주는 거 받게 되면 세컨 에디션이 아니라 그 퍼스트 에디션 FX 570 ES 플러스 이런 모델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갖고 있어도 관계 없어요. 세컨 에디션이나 퍼스트 에디션이나 기능상 똑같고 세컨 에디션은 디자인만 좀 바뀌고 이 짝퉁인지 아닌지 진품 인증하는 그런 기능이 좀 더 들어가 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법은 키 배열이나 사용법이나 이런 건 완전히 동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는 아마 세컨 에디션이 이제 주력으로 많이 풀려 있을 거고 이 퍼스트 에디션은 서서히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를 사면 그러니까 570 ES 플러스 세컨 에디션이나 991 ES 플러스 세컨 에디션 둘 중에 하나를 사면 수업 듣는데 큰 무리 없이 따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모델들을 직접 보여줄게요. 이게 그 FX 570 ES 그 오리지널 모델이에요. 이거 나온 지는 거의 한 15년, 20년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 모델이 있어. 내가 대학 다닐 때인가 뭐 대학원 석사 때인가 하여튼 이걸 사가지고 지금도 갖고 있는데 지금도 작동이 잘 돼요. 잘 되고 잘 되는데 이제 우리 애기들이 장난감으로 갖고 놀고 있어. 아빠 이거 뭐야? 이러면서 세상이 갖고 와가지고 막 누르고 오 신기하다 이러면서 막 누르고 해가지고 7살 3살이거든요. 7살짜리 첫째가 2살 3살 무렵에 말 잘 못하고 이제 말 막 할 그 무렵부터 이거를 장난감으로 갖고 놀기 시작했어. 그래서 전화기로 사용을 하다가 뭐 이렇게 숫자판으로 사용을 하다가 막 근데 막 마구 굴리고 집어 던지고 막 입에 집어넣고 해도 멀쩡하게 돌아가더라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거에서 업그레이드된 FX 570 ES 플러스인데 약간 이제 키 모양이나 이런 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요 자세히 보면 키에 뭔가 그 메모리 그죠 문자 같은 게 약간 더 들어가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속도가 좀 빨라지고 뭐 그 메모리가 좀 더 늘어나고 뭐 요런 차이가 있지 기능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ES 모델을 약간 더 업그레이드한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모델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의 세컨 에디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까맣게 생겼어요. 까맣게 생겼고 키 모양이나 이런 게 이제 좀 더 이제 사각형의 형태로 좀 바뀌고 금속 재질의 키가 이제 추가가 되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자세히 보면 키 배열도 똑같고 키 주변이나 키 위에 적혀 있는 그 글자도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만 조금 바뀌었지 완전히 동일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EX 모델인데 EX 모델은 이게 최상위 모델이에요. 요 놈도 요거 4개 중에서는 제일 비싼 거고 기능도 제일 많고 속도도 제일 빠르고 한데 키 배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어가지고 이 비교를 해보면 다른 이제 ES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키 배열이나 이런 게 이제 키에 적혀 있는 글자도 좀 다르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할 이 기능 전자계산기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사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 그 하고 있는 그 기능을 여러분이 직접 개인적으로 구현을 해보려면 또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익숙해지려면 매뉴얼을 찾아보면서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1 모델들은 똑같아. 991 ES, 991 ES 플러스 그 다음에 991 ES 플러스 세컨 에디션 991 EX 모델들은 앞에 570 모델들하고 완전히 동일한데 위에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다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그 뜯어보면 안에 건전지가 앞에 570 모델들은 이제
AAA형 두 개가 들어있다고 하면 요 991 모델들은 납작한 거 동그랗고 납작한 그러한 건전지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이 붙어있고 요런 형태로 전원만 다르고 기능은 앞에 이제 그 570 모델들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제고 그 다음에 국산은 요거죠. 유니원 UC602하고 UC800X인가요? 하여튼 요 모델들은 그 570 그 다음에 991 ES 플러스를 카피한 게 UC602고 그 다음에 570 991 EX를 카피하되 일부 기능을 제외를 한 게 UC800X라는 요 하얀색 요 모형이 되겠습니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둘 다 그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죠.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싸요. 10,000원에서 뭐 13,000원, 15,000원 뭐 하여튼 그 정도. 그래서 앞에 일제 모델들을 카피를 한 건데 하드웨어는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거의 뭐 앞에 일제 모델들하고 같은 그다음에 뭐 일부 필요 없는 기능들을 생략한 그러한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훨씬 낮추고 그죠?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면 991, 570EX 모델들은 생각보다는 조금 가격이 있어. 25,000원, 30,000원 뭐 이 정도 할 거고 유니원 모델들은 만원, 뭐 13,000원 뭐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계산기 모델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꼭 중간고사 치기 직전쯤 되면 교수님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하나요? 제 계산기로는 그 기능이 없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메일을 보내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는 모델들을 보면 내가 여기에서 소개한 그 모델들이 아니야. 570, 991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350ES, 카시오 FX 350ES, 350ES 플러스 이런 거 사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안 돼. 그 모델들은 안 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570EX에서 일부 기능을 왕창 생략한 그 다운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350이 붙어 있는 계산기는 사면 수업을 따라올 수도 없고 시험 치려고 하면 시험을 못 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구매를 할 때 반드시 모델명을 정확하게 보고 구매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책은 교재는 내가 쓴 책 아까 내 블로그에 들어와가지고 그 배너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로 배우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이 책이고 그림이 있나? 이 책이구나. 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얼굴 좀 치우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표지를 쫙 펴놓은 거야.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뒷표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앞표지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게 그 책등이라고 그러죠. 책을 책꽂이에 꽂았을 때 보이는 면 그 부분이 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정성 들여서 썼어요. 그래서 책 본문을 이렇게 펼쳐보면 총 천연색이야. 칼라야, 칼라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그죠? 내 인쇄를 확 깎아서라도 칼라로 출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더 그 잘 보라고 그죠? 여러분들한테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책값은 최대한 낮게 억제를 하고 뭐 그래도 25,800원이지만 책값은 최대한 낮추고 그다음에 나한테 돌아오는 걸 희생을 한 거야. 거의 뭐 안 돌아와 나한테는 안 돌아오고 이제 대신에 이 퀄리티를 높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작 단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죠? 칼라로 출판을 하게 되면 훨씬 이제 책 찍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높아지는 대신에 책값을 높이지 않고 책값을 최대한 다운시키기 위해서 내가 갖고 가는 게 별로 없어. 내가 이 책을 쓴 대가로 받는 인쇄, 그죠? 책을 쓰면 저작권이 있잖아. 저작권자로서 당연히 받게 되는 저작권료를 거의 뭐 안 받는 수준으로 해서 책을 출판을 했어요. 출판한 게 이 공학용 계산기로 배우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이고, 이 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수업을 하면서 이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수업에 등장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옆에 메모를 해놓고 그다음에 복습할 때 이 책으로 복습하고 빠르게 여러 번 복습을 한 다음에 시험을 칠 때도 이 책을 오픈북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험을 쳐야 정확하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을 거예요. 오픈북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뭐 쉽게 보고
아이 뭐 오픈북 테스트 때 뭐 그냥 책 들고 뭐 문제 나오면은 그때 찾아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거의 빵점 맞아요. 책이 있어도 빵점 맞는다. 왜? 책의 어느 부분에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니까. 문제를 그렇게 내지 않아. 문제를 뭐 몇 페이지에 있는 뭐를 보시오. 뭐 책,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 그림 몇 다시 몇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그림을 뭐 해석하라라든가 뭐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 문제를 내 가지고 뭐 이렇게 쭉 해놨으면 그걸 풀기 위해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를 했어야 오픈북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책을 가지고 책에 열심히 메모도 하고 필기도 하고 보충도 하고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칠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그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POD 책이라 그랬지. 이거 POD 책이라 그랬죠, 그죠? 프린트 온 디맨드. 그래서 여러분이 주문을 해야 책을 제작해서 여러분한테 배송을 해주고 최장 2주까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문을 해가지고 갖고 있으세요. 중고로 사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책의 실물을 하고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거를 구매하는 건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 프린트 온 디맨드. 주문하면 만들어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놔놓고 오프라인 서점에 깔아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서점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없고, 온라인 서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에서 책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검색을 해보면 어떤 온라인 서점에서 살 수 있는지 이런 게 리스트가 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스24하고 알라딘하고 뭐 인터파크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찾아봐요. 찾아보면 그런 데서 살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아니면 그 출판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직접 주문을 해도 되고. 그죠? 출판사 사이트는 내 블로그에 들어가면 옆에 배너로 돼 있으니까 배너로 이 공학용 계산기로 배우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이 배너를 누르면 출판사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타 사항은 수학 사용을 줄여서 쉽게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필요 없다는 거죠. 특별한 선수 과제나 선수 지식은 필요하지 않고 뭐 기업금융에 이해 안 들은 사람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학 선수 지식 전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탁과생들이 들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이 어차피 뭐 다 까먹고 뭐 들어올 거기 때문에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가르친다. 그래서 뭐 앞에 뭐 다른 과목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1학년이 들어도 되고 고등학생이 들어도 뭐 별 문제 없어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열심히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학습평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학습평가 부분부터 다시 추가적으로 강의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